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구랑 식사하셨어요? 혹시 혼자 드셨나요? 점심은요? 저녁은요? 만약 오늘 세 끼를 전부 혼자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빠르게 늙어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잘 안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같은 나이인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2배요, 2배. 다시 말해서 70살인분이 혼자 밥을 계속 드시면 몸은 이미 80살처럼 늙어간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서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냥 외롭지 마세요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혼자 밥 먹는 게 독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절대 딴 데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적 없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뭔가 힘이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저녁이 되면 몸이 축 처지는 느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자꾸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원래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혼자 밥 먹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예전에 어떤 할머니를 뵌 적이 있어요. 75살이셨는데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손에 힘이 없고 걸음도 느리고 말씀하실 때 기운이 없으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누구랑 밥 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먹지. 남편도 먼저 가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다 멀리 살고 그냥 나 혼자 대충 먹지 뭐.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신가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나 자식들은 따로 살고 친구들은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밥을 먹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처음엔 괜찮았을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혼자 있는 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원래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동물이거든요. 혼자 있으면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함이 몸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긴장했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에요. 이게 조금만 나오면 괜찮은데 매일매일 혼자 밥을 먹으면 이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 몸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긴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화가 안 되죠. 혹시 요즘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요, 웃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아, 오늘 날씨 좋네요. 이거 맛있네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침도 잘 나오고 위액도 잘 나오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먹으면 그런 게 없어요. 조용히 그냥 입으로만 밥을 넣는 거죠.
TV 보면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먹거나. 그러면 우리 뇌는 지금 밥 먹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소화액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음식물이 위에 그냥 머물러 있고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반복되면 위가 약해집니다. 위가 약해지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몸에 힘이 없어지죠. 여러분, 요즘 계단 오르기 힘드시죠? 다리에 힘이 없으신가요?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혼자 밥 먹으면서 영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혼자 밥을 먹는 노인분들은 함께 먹는 분들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30%나 적다고 합니다. 30%요. 거의 3분의 1이 부족한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 들수록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단백질까지 부족하면 더 빨리 줄어들죠. 그러면 걷기도 힘들고 계단도 못 오르고 심하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폐렴 같은 무서운 병에도 잘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겨울에 감기 자주 걸리셨나요? 한번 걸리면 잘 안 떨어지셨나요? 그것도 혹시 혼자 밥 먹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나요? 혼자 밥을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영양 흡수가 안 되고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바로 뇌입니다. 여러분,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 많으시죠? 아까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어제 먹은 밥이 기억 안 나고 이런 일 자주 있으시죠? 우리는 그걸 그냥 건망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 뇌가 자극을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밥 먹으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뇌가 계속 움직여요.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고 표정을 보고 반응하고 이 모든 게 뇌 운동이에요. 그런데 혼자 밥을 먹으면 그런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먹고 마는 거죠. 그러면 뇌가 점점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진 뇌는 기능이 떨어지죠. 일본에서 5년 동안 노인분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혼자 밥을 먹는 노인분들은 함께 먹는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2배요. 2배. 같은 나이인데 그냥 혼자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매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놀라운 건요. 이게 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시간에도 혼자 있어요. 아침에도 혼자, 점심에도 혼자, 저녁에도 혼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을 안 만나는 거죠. 사람을 안 만나면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면 뇌가 더 안 쓰이게 되고 그러면 더 빨리 늙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저는 이걸 고립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혼자 있기 시작하면 점점 더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나가기 싫으니까 더 혼자 있게 되고 이렇게 점점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밖에 나가기 귀찮으신가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신가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미 그 늪에 한 발 들어간 거예요. 무섭죠?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혼자 밥 먹는다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몸 이야기였는데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혼자 밥을 먹으면요, 외롭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이 쓸쓸하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우리 몸을 직접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고요?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 물질이 나와요. 염증이요, 염증. 다치면 빨갛게 붓고 아프잖아요. 그게 염증인데 외로움을 느끼면 몸속에서 그런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막고 심장을 나쁘게 하고 당뇨병을 일으키고 암까지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담배 하루 15갭이 피우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담배 15갭이요. 담배가 몸에 나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이 그것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담배는 안 피우는데 혼자 밥 먹으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면 그게 담배 피우는 것만큼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혼자 밥 먹는 게 단순히 쓸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외롭지 않아. 혼자 있는 게 편해.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진짜 외롭지 않으신 건가요? 가끔은 밤에 잠이 안 오고 누군가 생각나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TV를 켜놓고 있어도 소리가 안 들리고 이런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내가 외롭다는 걸 인정하면 뭔가 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괜찮아라고 자꾸 자기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몸은 정직해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에요. 소화 안 되는 것, 기운 없는 것, 잠 안 오는 것, 깜빡깜빡하는 것. 이게 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넘겨버리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옵니다. 심장병, 뇌졸중, 치매, 암. 이런 무서운 병들이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밥 먹으면서 외로움을 참으면서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게 어느 날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혼자 밥 먹지 마세요. 제발요.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시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형제자매들도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나이 들어서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되는 거 저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아무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방법은 있습니다. 찾으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 동네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셨다면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다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죠. 그분들이랑 같이 밥 한 끼 드시면 그게 바로 약이 됩니다. 나는 경로당 분위기가 안 맞아. 나는 거기 사람들이랑 안 친해.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엔 다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2번, 3번 가다 보면 익숙해져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요. 처음에 경로당 가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나는 집이 좋아. 그런데 왜 가? 이러셨죠. 그런데 자식이 자꾸 권해서 마지못해 갔는데 지금은 매일 가세요. 왜냐고요? 거기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가끔 노래방도 가고 소풍도 가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고 말씀도 많아지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죠. 그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작 나올 걸 그랬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져.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어색하고 귀찮아도 일단 나가보세요. 한 달만 나가보세요. 그러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에 사시든 빌라에 사시든 주택에 사시든 주변에 사람은 있잖아요. 같은 층에 사는 사람, 옆집 사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 그분들한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누구예요? 이렇게요. 그냥 인사만 해도 돼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다가 자주 마주치면 한두 마디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게 되죠. 그렇게 친해지면요. 우리 점심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엔 용기가 필요하죠. 거절당하면 어쩌나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요, 대부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여러분처럼 혼자이고 외롭고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요.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저도 혼자 사는데 우리 가끔 같이 밥 먹을까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대요. 사실 그분도 혼자 사시면서 너무 외로웠는데 누가 먼저 말을 걸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이 밥을 드세요. 한 번은 할아버지가 해가고 한 번은 할머니가 해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먹으니까 요리하는 재미도 생기고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진대요. 지금은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산책도 하고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같이 가신대요. 완전히 가족처럼 지내시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내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좋아해 줄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요.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바쁜데 뭘 자꾸 연락해. 패만 끼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들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면 잔소리 들을까봐, 바쁘다고 짜증낼까봐, 이런 생각 때문에 연락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세요.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늘 뭐 먹었어? 엄마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 다음 주말에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될까? 밥 해줄게. 이렇게요.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바쁜 척이라도 하면서 시간 낼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알거든요.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자식들이랑 밥 먹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4번이에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요즘은 영상통화도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기꺼이 알려줄 거예요. 영상통화하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화면으로라도 얼굴 보면서 먹으면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뇌는 화면 속 사람도 진짜로 인식하거든요. 네 번째 방법은요. 종교 모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 성당, 절, 어디든 좋아요. 종교가 없으셨다면 이 기회에 하나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종교 모임의 좋은 점은요. 사람들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나 성당 같은 데는 식사 모임이 자주 있어요.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명절 때 같이 모여서 먹고 생일 때 축하해주고 그런 게 다 치유가 돼요. 제가 아는 할머니는요. 남편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울기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교회 같이 가자고 했대요. 처음엔 거절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찾아오니까 마지못해 따라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셨대요. 그 이후로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가세요. 거기가 이제 할머니의 가족이 된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 그게 할머니를 살린 거죠. 다섯 번째 방법은요.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봉사를 해? 이러지 마세요. 봉사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봉사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이런 거요. 봉사의 좋은 점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러 가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점심때 같이 밥 먹고. 한 할아버지는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도서관 가서 책 정리하는 봉사를 하세요. 그렇게 2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도서관 사람들이랑 다 친해지셨대요. 점심시간 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생일 때 케이크도 사주고.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봉사한다고 나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았어. 외로움에서 벗어났고 친구도 생겼고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 여러분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나가서 뭔가 해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6번째 방법은요. 취미 모임에 가입하는 겁니다. 노래 좋아하시면 합창단, 춤 좋아하시면 댄스 동아리, 그림 그리고 싶으시면 미술 교실, 운동하고 싶으시면 게이트볼이나 탁구 같은 거.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안내문이 다 붙어 있어요. 무료로 하는 것도 많고요. 취미 모임의 좋은 점은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대화가 쉽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오늘 노래 잘하셨네요. 그림 정말 예쁘네요. 이런 말부터 시작하면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취미 활동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즐기다 보니까 같이 밥 먹게 되는 거예요. 한 할머니는요, 합창단에 가입하셨는데 거기서 친구 5명이 생겼대요. 그 5명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에서 밥 모임을 해요. 이번 달은 내가 초대하고 다음 달은 다른 사람이 초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요리하는 재미도 생기고 집 치우는 재미도 생기고 손님 맞는 재미도 생기고.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1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7번째 방법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동물을 키워? 산책시키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려동물이 주는 위로는 정말 큽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말은 못해도 여러분 곁에 있어줘요. 밥 먹을 때 옆에서 쳐다보고 소파에 앉으면 옆에 와서 누워있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세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게 살아갈 이유가 돼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면요. 산책을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게 되고 다른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이랑 마주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친해져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이런 대화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같이 산책하고 같이 밥도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요. 강아지 키우시면서 산책 친구가 3명이나 생겼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서 같이 산책하고 끝나면 같이 국밥집 가서 아침 먹고. 그게 할아버지의 일과가 됐대요. 강아지 키우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는데 지금은 강아지가 나를 깨워. 산책하자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일어나게 돼. 그게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강아지나 고양이가 부담스러우시면 물고기나 새도 괜찮아요. 작은 생명이라도 돌보는 게 있으면 그게 삶의 의미가 돼요.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는 건 사실 끝까지 책임 못 질 거면 안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시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건 살짝 어렵긴 하네요. 암튼 8번째 방법은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되 누군가와 같이 먹는 겁니다. 배달 음식은 비싸고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매일 먹으면 안 좋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배달 음식의 좋은 점은요. 요리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하기가 쉬워요. 우리 집에 와.
치킨 시켜줄게. 이렇게요. 손주가 올 때도 좋고, 이웃이 올 때도 좋고, 친구가 올 때도 좋아요. 배달 음식 하나 시켜놓고 같이 먹으면서 수다 떨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건 투자예요. 병원비 아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혼자 먹다가 아파서 병원 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게 나아요. 9번째 방법은요. 식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뭔 식사 일기를 써?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노트 하나 마련해서 매일 뭘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아, 나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혼자 먹었네.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요. 그러면 다음 주엔 의식적으로라도 누군가랑 약속을 잡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이날 누구랑 밥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았네. 이날 혼자 먹었을 때는 우울했네. 이런 게 보여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한 할머니는요, 식사 일기를 6개월 동안 쓰셨는데 그걸 보니까 한 달에 평균 25번을 혼자 드신 거예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거의 매일 혼자 먹은 거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3번은 꼭 누군가랑 먹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연락하고 경로당도 나가고 자식한테도 연락하고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일기를 보니까 한 달에 12번 정도는 같이 먹게 되셨대요. 여전히 많이 혼자 먹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죠. 그리고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지셨대요. 10번째 방법은요. 밥 약속을 미리미리 잡는 겁니다. 이번 달 달력을 펴놓으세요. 그리고 언제 누구랑 밥 먹을지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오늘이 10일이면 15일에는 누구, 20일에는 누구, 25일에는 누구. 이렇게요. 미리 약속을 잡아놓으면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이번 주 금요일에 친구 만나는데 뭐 입고 나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자식 오는데 뭐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활력이 돼요. 기다림이 있으면 사람은 힘이 나거든요. 내일도 모레도 다 똑같으면 사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걸 위해 살게 돼요. 그리고 약속을 잡아놓으면 안 지키고 싶어도 지켜야 하잖아요. 오늘 귀찮은데 안 나갈까 이런 생각 들어도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맞는 거 한두 가지만 골라서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기 들어서 누군가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밥 한 끼 해요. 이렇게요. 그게 어렵다면 일단 밖에 나가보세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경로당이 어디 있나 확인하고 복지관이 어디 있나 보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뭐 붙어 있나 보고 그것만 해도 첫걸음이에요. 가장 안 좋은 건요.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맞는 말이야. 나도 혼자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행동해야 바뀝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해요.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이렇게 가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20분 넘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요. 결국 이거예요. 혼자 밥 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요. 혼자 밥을 먹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치우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 편함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행복을, 남은 인생을 빼앗아가거든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젊을 땐 혼자 있어도 괜찮았을지 몰라요. 힘도 세고 건강하고 바빴으니까. 그런데 나이 들면 다릅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밥 먹어줄 사람,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웃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아무도 없나요? 진짜 혼자인가요? 아니에요. 찾으면 있어요. 조금만 용기 내면, 조금만 다가가면 여러분 곁에 있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먼저 말 걸어 주기를, 먼저 같이 밥 먹자고 해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용기 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 외로워. 나 혼자 있기 싫어. 같이 밥 먹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원래 같이 있어야 하는 존재니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가슴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힘들어, 외로워, 도와줘라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래, 나 외로워. 나 혼자 있기 싫어. 이렇게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엔 행동하세요. 오늘 당장 누군가한테 연락하세요. 전화하기 부담스러우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잘 지내? 보고 싶어 밥 한 끼 하자 이렇게요. 그 한 통의 전화, 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진짜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혼자 밥 먹던 식탁에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조용하던 집에 따뜻한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외롭던 저녁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여러분이 원하고 노력하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 아시나요?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 중에 혼자 밥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밥 먹고 가 이렇게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그분도 여러분처럼 외롭고 힘들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늘 이 방송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밥 한 끼,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어요.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약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요, 혼자 드시지 마세요. 누군가한테 연락하세요. 안 되면 내일이라도요. 모레라도요. 이번 주 안에 꼭 누군가랑 밥 한 끼 하세요. 약속하세요. 저랑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이번 주 안에 꼭 누군가랑 밥 한 끼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때 느껴보세요. 혼자 먹을 때랑 얼마나 다른지요. 밥맛이 얼마나 다른지, 기분이 얼마나 다른지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거구나. 이게 바로 삶이구나. 이렇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따뜻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밥 먹지 마세요. 함께 드세요.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세요. 그리고 외롭지 마세요. 사랑합니다.